먼저 원시별의 탄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는 성간 물질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먼지와 기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시별은 이러한 성간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밀도가 높은 수소 분자 구름이 있는 곳, 성간 물질이 많은 곳이 바로 별의 탄생지가 될 수 있는 성간 분자운인데요. 그러나 성간 물질만 밀집되어 있다고 원시별이 바로 탄생되는 것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별의 탄생, 일생은 중력에 의한 수축하려는 힘과 가스압에 의한 팽창하려는 힘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에게 있어 중력과 압력은 무슨 관계일까요? 성간 물질은 우주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구름은 주위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당겨 중심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름의 중심핵이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함에 따라 원시별이 빛을 발할 때까지 밀도와 중심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원시별은 핵 반응이 아닌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수축에 의해 중심 온도와 밀도가 증가하면서 비로소 원시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별의 탄생은 그야말로 비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원시별 주변의 분자구름 때문에 관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원시별 탄생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별이 탄생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 엄청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 별들의 요람, 독수리 성운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독수리 성운 같은 이런 성운은 어떤 방법으로 별을 탄생시킬까요? 성간운에서의 밀도의 불균질한 분포는 수축이 일어나면서 군데군데 밀도가 높은 개별적 지역에서 수축에 필요한 최소 질량이 더 작아져 수축이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별이 무리지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운에서 만들어진 별들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HR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R도는 별의 밝기 등급과 온도에 따라 별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인데요. 여기에 주계열 부분은 별이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장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원시별은 질량에 따라 HR도의 주계열에 놓이게 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질량이 높을수록 왼쪽 상단에, 낮을수록 오른쪽 하단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HR도에 어디쯤 위치할까요? 태양은 현재 중간보다 조금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별들은 질량에 따라 주계열의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지만 별들이 주계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평행을 이뤄야 가능합니다. 기체 덩어리에서 수소 핵융합 단계를 거쳐 주계열에 도착한 별은 100만 년에서 2천억 년 동안 주계열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계열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의 질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별은 빠르게 핵융합 반응을 하여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되고 가벼운 별일수록 핵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 긴 수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량에 따른 각각의 진화 과정은 다음 장에서 배우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가 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주계열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주계열에 머무는 것은 앞에 언급했다시피 중력과 압력에 의한 힘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수소 핵융합을 끝내고 별은 주계열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없어서 중력이 우세하게 되는데요. 우세한 중력으로 중심핵이 수축함에 따라 안으로 떨어지는 물질의 에너지는 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열은 핵의 바깥 부분의 수소에게 전달하게 되고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열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계열을 떠난 별은 거성이 되는데요. 거성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의 바깥 부분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 그 열은 바깥 부분으로 전달이 되고 이는 더 바깥층을 가열시켜 팽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핵 바깥의 수소 핵융합은 더욱 활발해지고 별은 거대해지며 별의 광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별의 바깥 부분은 중력, 압력에 의한 힘, 두 힘이 평행을 이룰 때까지 팽창해 결국 거성이 됩니다. 바깥층의 팽창은 별의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별이 차가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제 별은 붉은 거성, 즉 적색 거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별은 적색 거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부가 팽창하며 적색 거성이 되는 순간까지도 중심핵은 계속해서 수축하였고 온도가 1억 도가 되면 헬륨 섬광이라는 빠른 융합의 폭발로 점화되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헬륨이 3개가 모여 하나의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별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중심핵에서는 계속해서 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탄소는 헬륨과 결합해 산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1억 도가 된 중심핵은 이 안정된 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헬륨 연료를 융합하기 때문에 중심핵의 헬륨이 빠르게 고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색 거성처럼 별이 커지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중심핵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거대한 질량의 별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지만 태양과 비슷한 평범한 별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적색 거성은 생을 다하기 전 마지막으로 밝은 빛을 냅니다. 별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다시 한번 중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밝은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중심핵이 계속해서 수축해가고 바로 바깥 부분의 헬륨층은 또다시 반응을 시작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수소층이 반응을 시작해 별은 다시 거성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별은 처음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보다 아주 약간 밝아지지만 이것은 아주 짧은 마지막 순간이라 보면 됩니다. 결국 중심핵은 반응 없이 계속해서 수축해가고 외부에서의 반응들도 머지않아 끝나게 됩니다. 바깥쪽 부분은 팽창하며 식어가고 결국 우주 공간으로 물질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수축해가는 중심핵은 탄소가 융합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가지지 못하는 대신 마지막 평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밀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결국에 별은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지게 되는 백색 외성이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무게를 굳이 비교하자면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백색 외성 물질은 한 트럭 가득 실린 쓰레기보다 무겁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생을 마감하면서 아름다운 성운을 남기게 됩니다. 중심핵이 백색 외성이 되는 기간 동안 팽창하는 껍데기를 벗겨내며 그 안쪽 지역은 계속해서 반응을 해서 밝게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빛나는 껍데기가 바로 하늘에서 가장 멋있는 천체 중 하나인 행성상 성운입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15배가 넘어가는 별들은 지속적인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탄소의 핵이 산소로 그리고 규소, 철의 순서로 변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은 철의 핵 주위에는 규소, 산소, 탄소, 헬륨, 수소의 순서로 껍질 형태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이 껍질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나 철핵은 반응이 멈추어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는 형태의 매우 불완전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구조는 곧 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중심핵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게 별들은 각각 다른 형태와 빛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